여러분은 동화책을 마지막으로 읽은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저는 솔직히 종종 동화책을 읽고는 해요. 그동안 읽으려고 모아뒀던 책들이 있는데 동화책 5권을 몰아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기보다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 같더라고요. 위로가 되는 그림과 이야기들, 삶에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이런 책들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수선, 나의 구석, 토끼가 된 날, 긴긴 밤, 우물에 들어간 비녀까지 이렇게 5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마음수선인데요. 정말 짧은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실 거예요. 이 책에는 어딘가 고장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디가 아픈 사람, 우울한 사람이죠 지금. 좀 쓸쓸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잊고 있었어.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순간부터 그림체들이 되게 바뀌거든요. 고장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몽글몽글한 그림들로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까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 그림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가져가라는 부분이 찢어지고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만 남거든요. 짧은 이야기인데 마음이 몽실몽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고장난 게 아니라 잠깐 수선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의 구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까마귀 한 마리가 자신만의 구석을 막 만들어가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텅 비어있는 구석이 있어요. 이 구석에 이렇게 까마귀가 끼어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은가요? 여기에 끼어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지를 넘길수록 여기에 하나하나 시간이 물건이, 공간이 점점 달라져요. 그러면서 점점 특별한 장소가 돼가는 거죠. 책 뒤에는 작가님의 말도 실려 있는데요. 작가님이 구석을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석에 기대어 앉아있으면 안심되고 편안해진다는 말을 하고 계세요. 읽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공간을 좋아하지? 나는 지금 내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지? 행복인가? 걱정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해주는 책이더라고요. 아주 조용하면서 귀여운 이야기인데요. 읽고 나면 내 공간을 한번 둘러보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어요. 세 번째 책은 토끼가 된 날이에요. 얘는 사실 이 겉표지가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 겉표지를 보고 읽으려고 했던 책인데 이 책은 7편의 단편으로 이뤄졌어요. 등장인물들은 모두 사람인데요. 토끼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책장을 펼치면 첫 장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귀여운 토끼들이 그려져 있고요. 토끼야, 토끼야, 약하다고 해서 강하지 않은 건 아니야.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할 수도 있어. 누구나 마음속에 토끼가 있단다. 이 문장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딘가 연약하거든요. 겁도 많고요.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막 혼자 울기도 하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 자기 방식대로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특히 저는 여기서 이렇게 슬로우 댄스라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할아버지의 이야기거든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공백을 느끼고 힘들어해요. 어느 순간 달빛 아래에서 아내가 아끼던 스카프를 두르고 천천히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느낄 수 있었다고 묘사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요. 이 묘사된 장면을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 뒤에 있는 일러스트가 이 글의 여운을 더 깊게, 더 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강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라 좋기도 했지만 이런 일러스트랑 너무 찰떡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여린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 책은 긴긴 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기 코뿔소 노든이랑 펭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노든이 처음에는 코끼리 사이에서 자라요. 코끼리들 중에 어딘가 좀 부족한 코끼리들이 모여 사는 코끼리 고아원이 있거든요. 노든은 거기서 자라는데요. 자라는 동안은 자신을 코끼리라고 생각하고 자라요. 그런데 이내 노든이 다 크고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게 되는 시점이 왔어요. 노든이 다 자라서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코뿔소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코뿔소로서의 삶을 살면서 가족을 만들고요. 또 가족을 잃기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전쟁도 겪고요. 또 다른 죽음과 상실도 겪으면서 노든이 삶을 살아가요. 노든이 사는 삶을 함께 하다 보면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힘든 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함께하는 동물들과의 이야기가 잔잔하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상실을 겪은 후에 노드는 여기 있는 아기 펭귄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아기 펭귄은 아래서부터 보아하는 걸 노든이 지켜봐요. 그리고 이 아기 펭귄이, 이 아이가 바다를 찾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긴 여정을 함께 떠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문장이 있는데요. 코끼리들이 코끼리 보육원을 떠나는 노든에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끼리였어.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구나. 그리고 나중에 노든도 바다를 찾아 떠나는 아기 펭귄에게 비슷한 말을 또 해주거든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이제는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네. 이 두 부분을 읽으면서 누군가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격려해주고 앞으로의 날들을 응원해주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 펭귄은 바다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노든과 만날 날을 떠올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렇게 뒤편에 그동안 노든과 펭귄이 지나온 풍경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들을 통해서 둘의 여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고요. 글의 여운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어른들이 보아도 나름의 이유와 따뜻함을 지닌 책이었어요. 마지막은 우물에 들어간 비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알게 된 책이에요. 이게 동화 중에서는 가장 글도 많고 그림은 좀 적어요. 그리고 가장 판타지 같은 이야기였어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별, 붙박이 별이 있어요. 기존의 세상과 다르게 격리된 세상인데요. 세상의 부정적인 일들을 배제한 공간이에요. 붙박이 별에서는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역병처럼 엄청 무서워하고 꺼려해요. 이곳에는요, 알록달록한 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세상에 색색비를 내려주는 화가 랑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신비로운 색으로 왕의 옷을 염색하는 비녀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붙박이 별은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격리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마른 우물 아래에 세상에 틈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우물 아래의 틈을 통해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결국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사랑은 이 별에서 금지된 감정이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이 붙박이 별에서 쫓겨나고 지구로 가게 돼요. 근데 흥미로운 건 붙박이 별 사람들에게 지구는 지옥별이라고 불려요. 왜 지옥별이냐면요. 이 지옥별에는 고통도 있고요. 늙음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별도 있어요. 부정적인 게 가득한 공간인 거죠. 그런데 읽다 보면 붙박이별에 살았던 랑이랑 비녀에게 이런 불완전함 때문에 지구가 아름다워 보였고 더 아름다운 일들,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표현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들한테는 지구가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고요. 불완전함을 이겨내게 해주는 힘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동화책 5권을 함께 봤는데요. 어린이 문학이 꼭 아이들을 위한 책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마음수서는 상처난 마음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의 구석은 내가 머무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게 해주고, 토끼가 된 날은 연약함도 힘이 될 수 있다고 상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긴긴 밤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았고요. 우물에 들어간 비녀는 사랑과 불완전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5권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설명하는 책이라기보다 지친 어른들에게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지금 잠깐 생각해보고 갈까라고 말해주는 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먼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5권의 책 중에 읽어보고 싶은 책이 생기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책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뵐게요.